안녕하세요. 마이닥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DNR을 아십니까? 입니다. 오늘도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웹툰 내과 박 원장과 요양병원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후속편입니다. 그 웹툰에서 이 DNR을 다룬 내용이 소개가 됐어요. DNR을 이제 그 웹툰에서는 심폐소생술 거부 서약서 이렇게 표현했던데 이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NR이 not resuscitate. resuscitate가 심폐소생술을 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 이런 동의서예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연명치료 거부 그쵸. 뭐 이렇게 또 풀이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셔야 될 거 뭐냐면 DNR이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좀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 고령이시거나 말기 환자한테 심폐소생을 하지 않을 거냐는 동의를 받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연명치료에 대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지금 연명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 대상은 굉장히 엄격해요. 그리고 연명치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병원의 관련 위원회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환자 평가를 새로 해요.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런 절차를 가져서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는 이런 연명치료하는 동의를 통해서 연명치료를 하겠다는 동의서, 법률로 만들어진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하고요. 일반 요양병원에서는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과,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과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그 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예전처럼 그 연명치료에 관한 법률이 있기 전에 통용되던 DNR 동의서가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심폐소생술을 거부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숨을 안 쉬거나 심장이 멈췄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사지, 심장 마사지를 하고, 그다음 호흡을 위해서 기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을 넣죠, 관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엠브 같은 걸 짜서 산소를 넣어주고 또는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또 약물도 투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제세동기를 해서 치료하고,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응급실에서 주로 많이.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길가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신 분 있으면은 심폐소생술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특수한 조건이라는 게 이제 요양병원 환자 중에서는 많은 분 중에서는 고령이시고 만성기 환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의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환은 치료가 더 이상 되지 않고 그 합병증, 가령 폐렴이라든가 관련된 폐혈증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치료하면 호전되지만, 예를 들어 여전히 의식이 없으시거나 마비는 계속 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심폐소생술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보호자분의 의견을 묻는 것이 이제 심폐소생술 동의 거부서인 거죠. DNR 동의서인 거죠. 그러면 DNR은 주로 보호자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의사표현을 하세요.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실은 본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 의사가 최고인 거죠. 그렇지만 본인이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 수 없는 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호자분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아까 연명치료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된 절차로 만들어진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가 있잖아요. 이거는 법률적 효과를 갖죠. 그 웹툰에서 그려진 DNR 동의서는 법률적 효과는 없어요. 그래요? 없죠. 왜냐하면 법률에 근거한 동의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말씀드려요. 이거는 법률에 의한 동의서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왜 동의서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의무기록에 예를 들어 아드님 또는 배우자분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두 분들은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 안 했으면 좋겠다, 현재 상태로 봐서 더 이상 그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동의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무기록에 적어요. 그런데 의무기록에 적는 것만으로 보호자의 뜻을 확인하는 것은 이에 비해서 너무 중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안 한다는 거야. 그렇죠. 사람 네, 그래서 발린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동의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께서 저도 말씀드린 거 뭐냐면 오늘 쓰고 내일 예를 들어 전화로라도 아니 이거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시점 거기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시간과 날짜가 적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시점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그 의미일 뿐이지 네. 그게 어떤 법률적 효과를 갖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이 DNR을 했어요. 네. 근데 의사분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 심폐소생술을 할 수도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연명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동의서가 만들어진 경우가 아니면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웹툰에서는 네. DNR을 했으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호사가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던데. 이게 뭐냐면 의대가 예과가 2년이고 본과가 4년 그 다음에 이제 수련이 전문의 과정을 겪잖아요.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의료 환경 환자와 접하는 여러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적어요. 그 과정에서 배우는 지식의 95%, 99% 이상은 질환에 따르는 약물, 치료에 대한 검사에 대한 걸 지식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럼 이 DNR에 대해서도 어떤 거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의사 그 자격증을 금방 딴 의사들은 다 아느냐? 모르는 의사들도 많아요. 되게 놀랍죠? 네. 네, 예를 들면 오늘 제가 DNR 동의서는 법률적인 아무런 근거, 뭐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제가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저도 이제 수련을 하는데 DNR 동의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도대체 뭐냐? 뭐 저 친구나 뭐 아는 선후배 중에서도 법률가가 있잖아요. 뭐 기회가 될 때 한번 물어도 보고, 저도 따져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아는 거죠. 네. 네. 그 웹툰에서는 DNR 동의했는데 심폐소생술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 간호사나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그냥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거다. 알고 있는 것에서 그럼 하잖아요. 그걸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제 병동에 대해서 이제 제가 파악을 다 한 상태잖아요. 그럼 제가 해야만 된다 하면 하는 거죠. 그 의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제가 심폐소생술해서 이제 심장 리듬이 돌아왔어요. 저 용봉원장 많아요. 아, 그 웹툰에서도 좀 그런. 왜 그러냐면 심장이 돌아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심폐가 정지된 어떤 원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심장 원인인데 마사지 하다가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눈 뜨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금방 정상으로 회복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고령이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심장 리듬도 굉장히 약하고요. 자발 호흡은 돌아왔지만 충분하게 자기 혼자 숨쉬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열의 9은 어떤 상태가 되냐? 인공호흡기를 달아요. 그럼 인공호흡기를 그러면 갖춘 요양병도 있지만 갖추지 않은 요양병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럼 심폐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흔히 말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가 단기간이라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가시게 돼요. 심폐소생술에서 우리가 이제 살리게 되면. 근데 종합병원에 가면 중환자실 한번 갔다 오면 저는 뭐 솔직히 잘은 몰라요. 근데 환자 부담, 뭐 보호자 부담은 굉장한 거죠.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보호자분이 그런 거죠. 저도 당직 때 제가 맞는 환자가 아닌 다른 병동 환자인데 심폐 정지 상황이 돼서 제가 소생술해서 다행히 이제 살렸어요. 네. 살려서 이제 종합병원 가셨죠. 나중에 욕 먹었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보호자분이 와서 뭐라고 욕하냐? 아니 DNR 동의서 썼는데 왜 소생술을 했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죠. 네. 그런 상황을 이제 저도 겪다 보니까 DNR인 분에게 심폐소생술을 저도 잘 안 하죠. 다만 명확한 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만 질식 있잖아요. 네. 질식을 해결하면은 바로 돌아오시잖아요. 그런 거를 안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신장 어떤 다른 질환들이 굉장히 있고 그러니까 심폐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뭐 뇌 후유증이 남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될 때 이럴 때는 DNR 동의가 돼 있는 분에게는 이제 안 하게 되죠. 또 이제 일정하게 이거는 기준은 없지만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도 있죠. 아니 의식도 멀쩡하시고 식사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심폐소생이 있다. 그런데 심폐소생을 안 할 거냐? 그렇진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상황인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의 어떤 개인적 윤리적 판단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서 동의 독서를 작성하게 돼 있고 그게 효력을 발휘하게 돼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것을 절차를 요양병에서 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DNR 동의서라는 게 그게 준하여서 이게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법률적인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동의를 했다는 거죠. 의료 현장의 일종의 관행처럼 네, 지켜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상황들이 있고 의사 선생님마다 아까도 그래서 배운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근데 저는 좀 이거 동의서를 받을 때 꼭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일 하나 묻는 게 그거예요. 가족들이 다 동의했냐? 예를 들어 형제가 넷이에요. 근데 셋은 동의해서 동의서 썼어요. 근데 한 분은 동의서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왔는데 심폐소생 안 했다고 화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는 법적 동의는 그 효과는 없다. 구속력은 다만 현재 그 의사를 밝힌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 다 동의를 받아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죠. 그렇군요. 네. 그 웹툰에서 그려졌던 상황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요양병원에서는 굉장히 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많은 분들이 DNR을 하시나요? 뭐 반반 정도 돼요. DNR 동의서는 일단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DNR 안 하셨다고 해서 입원을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 입원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보호자 상담을 하거든요. 네. 그 상담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DNR에 대해서 의사가 어떠시냐 이거 묻는 게 필수로 들어가죠. 근데 대체로 이것도 좀 다른데요. 이제 환자분 초기 지금 막 아프신 분은 되게 동의 안 하시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분이 좀 젊으신 분들은 좀 처음엔 동의 잘 안 해요. 그런데 한 3년 뭐 표현이 그렇지만 그리고 몇 번 종합병원 갔다 왔다 이렇게 치료하실 분들은 느끼는 거죠. 그 현재 질환만 치료한 건데 기저 상태에서는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시죠. 동의를 한다고. 네. 긴 병에 효자 없다. 이건 또 옛날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자분께 이제 그런 얘기로 사실 시작하거든요. 뭐냐면 의료윤리, 이제 의료인의 윤리에 입각해서 로 봤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DNR 그러니까 얼핏 보기엔 그렇잖아요.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를 의사가 받는다? 못은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를 묻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어떤 윤리적 측면에서 제가 아주 못할 얘기를 하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분 상태로 봤을 때 가족분들이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보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게 이제 DNR이나 연명치료 거부나 저는 뭐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임닥터 말 듣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라는 것은 사실은 심폐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안 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의사 표현하는 건데 환자 분들은 다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폐소생술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보호자분들은 사실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 이런 보호자분도 계세요. 예를 들어 식사 못하시면 콧줄이라고 해서 L튜브라고 해서 코를 통해서 위에 관을 넣고 그래서 식사를 드려요. 식사 못해서 제가 콧줄이 하다면 하면 우리는 DNR 동의했으니 콧줄 안 된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은 아니 병원에서 굶어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보호자분께 도덕적 비난을 하고 싶은 것은 전혀 아니고요. 만성기, 그 중에서도 말기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접하는 거거든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역으로 말씀드리면 보호자분들이 DNR 동의서했을 때 마지막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요양병원 환경이다. 네. 그러니까 DNR이라는 건 엄밀하게는 심폐소생술만 거부하는 건데 네.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확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해하시는 보호자도 경우도 꽤 있다. 많다. 네. 네, 꽤 많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병원에서는 그렇잖아요. 심폐정지 상황이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심폐정지 상황을 해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잘할까,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저한테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환자분의 임종을 어떻게 해야 가족분들이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보호자분 어디 사시는지, 직장 어딘지, 그래서 만약 응급상황이 생기면 예를 들어 1시간에 오실 수 있는 분인 건지, 뭐 예를 들어 2시간이 걸리시는 분인지. 일산 쪽에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자녀분들이 다 서울이시다.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환자분이 안 좋아졌다 했을 때 연락드리는 시간도 달라요. 네. 근처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제가 보다가 연락을 드릴 수 있지만 멀리 계신 분들은 네. 선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가능한 한 가족분들이 좀 임종을 보실 수 있도록 어떻게든 노력하는 게 또 저희 역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제 급성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의료진 입장에서는 잘 생각하기 어렵고 네. 또 급한 환자들이 많은 거죠. 예, 역설적으로 이제 요양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임닥터 말 듣고 이제 공감이 되는 게 네. 그 웹툰에서는 이제 박 원장이 네. 이 환자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네. 그 보호자들한테 막 시달리고 이러다가 네. 내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네.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쵸. 이제 회의하면서 네. 요양병원을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웹툰 주인공인 내과 박 원장의 심정을 100분 공감해요. 근데 지난번처럼 또 반반이 되네요. 공감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제가 이제 웹툰 보면서 드는 생각은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리는 의사가 있다면 죽음을 함께하는 의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이런 역할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또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요양병원의 문제를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친구이지만 임닥터 말 들으니까 네. 제가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이게 저도 무슨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의 고민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가 기사 나온 것 중에서 임종실을 꼭 갖추게 하자. 이거를 법률로 만들자. 이런 제안도 기사에 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요양병원과 DNR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